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영민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2주 연속, 전세가는 5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 주 전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노도강 지역도 2주 연속 오르며 모든 지역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하락폭을 키우며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의 쏠림 현상이 장기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 서울 전화 02-2128-8504번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토마토 집통 채널 추가하셔서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도 계속 함께하시고 계신데요.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채팅 통해서 방송에 참여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의 시그널 기다리면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 모시고 함께 다양한 고민 상담 나눠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 앞으로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와 있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포레스타 2단지 아파트 37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도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이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리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서울에 요 초양극화 현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또 매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가격은 오르는데 매물은 늘어난다. 다주택자 현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현재는 막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다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이득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매물이 지금 다주택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현재 분양시장 또 건축비 상승 등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급한 마음이 또 심리적으로 이동되다 보니까 또 그 메인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지금 상담 내용에 서초동의 지역, 서초동 지역, 서초구 지역의 물건에 지금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요.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방송 내보내지 못하고 이번 첫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서초 포레스타 2단지 아파트의 보유 전망,
매도 전망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에서 약 한 1km 내외 한 950m 정도 떨어져 있고 위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재 IC, 경북 양재 IC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변에 서울 내국 공공주택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개 동의 최고 21층 아파트로서 총 세대수가 1077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자, 현재 지금 2015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지금 10년차 아파트고요. 37평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평균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금액은 14억 5천에 형성되어 있고 지금 매물 호가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와 매물 호가의 갭 차이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 37평 같은 경우에 전고점 대비해서 약 17.14% 정도, 약 17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지금 하락된 지금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초구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상급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서초구 지역에서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특징이라는 것은 본 내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초구에 위치해 있지만 자연 친화적인 특징이 강합니다. 자, 세 번째, 본 아파트가 약간 그 메인 도심권에서 약간 지금 떨어져 있는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어떤 교육적인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하죠. 자, 네 번째, 대중교통은 보통시되고 상권 형성도 어떤 보통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간접적인 호재가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의 인기 단지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수요가 적은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아파트는 적정 매도가의 매도 후에 타 지역에 타 단지로 이동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의 아파트인데요. 비교적 입지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상급지 서초구인데도 매도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고민 함께 살펴봤는데 서초구지만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 친화적인 주변의 환경, 반면에 교육이나 교통, 상권 등에서는 비교적 장점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적정 가격에서 매도하신 후에 같은 서초구 안에서도 더 괜찮은 지역 혹은 더 상급지로 이동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상담 진행해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02-2128-8504번입니다. 자, 다음 상담도 역시 문자로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문자드립니다. 신천역 한라비발디 분양권이 있는데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수도권 아파트 가격 다시 반짝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시흥시 아파트입니다. 아, 네. 시흥시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저조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에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이슈를 못 따라가는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저조한 현상.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수도권 지역에서도 양극화 굉장히 지금 세분화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인구가 감소하는데 더더욱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초양극화 현상은 더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우리 질문들을 첫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도 그렇지 앞으로의 질문들을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 많은 고민을 하세요.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본인의 판단이 쓴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확답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양권에 대해서도
자, 제가 이제 결론에 대한 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9월 달에 입주 예정인 이제 한 1년 하고도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위치를 본다고 하게 되면 서해선 신천역에서 약 650m 떨어져 있고 지금 위쪽으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아래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자가교통에 있어서도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 신일초, 소래중, 소래구 학군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서해선을 기준으로 시흥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좌측편이죠. 좌측편은 구도심입니다. 그리고 우측편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우측편은 신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 신도심에서 지금 바로 또 더 우측으로 왔을 때 8,000세대의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준공이 완료된 은계지구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리적으로는 입지적으로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97세대, 거의 1300세대에 육박하고요. 2025년도 9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35평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6억 8천, 그리고 한 7억 초반의 형성이 지금 실거래가가 분양권 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46평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 지금 8억 5천 정도의 지금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2월 달에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모집 공고 당시에 본 아파트의 분양가는, 자,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달에 모집 공고 나오고 2022년도 초반에 분양이 들어갔는데 본 아파트의 분양가는 84제곱미터가 6억 8천에서 6억 9천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46평대 분양가는 8억 5천에서 8억 7천 사이에 분양가가 형성이 돼서 분양이 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따진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분양권 거래 가격과 분양 당시의 분양가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안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엔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입주권,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에 분양이 다가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오르다가 입주하게 되면 확 오르고 올라가는 어떤 계단식의 어떤 네. 그 그래프를 그렸는데 시점이 안 좋다 보니까, 시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권에서 지금 가격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벌이고 있는 아파트가 특징에 보여 있는데요. 주변에 바로 인근에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을 했고요. 분양을 하고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 2023년도 6월 달에 분양을 했고 7억대 초반에 분양을 했어요. 35평이. 또 주변에 바로 위쪽에 메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시흥 센트럴 프로지오 아파트가 35평대가 지금 7억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은계지구로 내려와서 약간 연수는 좀 됐지만은 은계 파크자이가 35평대가 6억대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신천역 한라 비발디 아파트의 향후 시세는 이 중간 형상 약 35평대가 7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상이 상당 기간 약 3, 4년 정도는 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분양권의 보유와 매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하고 몇 개월여 정도 남은 상태에서 분양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서 고민이신 시청자분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전망해 주시기로는 이 주변의 아파트들의 시세를 고려할 때 한 7억 초중반에서 더 이상 크게 오르기가 단기간에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보유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내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화원 동아 IWC 주상복합 41평 24년 10월 말에 입주 예정이고요. 현재는 다사읍의 죽곡 아우젠트 아너스빌에 거주 중입니다. 두 아파트 중에 어디가 더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되고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무리해서라도 두 아파트를 모두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이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매도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두 개의 물건을 다 가지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무리를 한다는 거는 위험한가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자, 지금 그 대구광역시 또 여러 어떤 지방의 광역시들이 많이 고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고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부동산의 부양책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통 매년 7월에서 8월 달 사이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의 지방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좀 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예상을 해보고요. 자, 오랜만에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어떤 게 더 향후 전망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안 팔리니까 아니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기존 아파트도 같이 가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지만 위험합니다. 자, 달성군입니다.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다사읍 대 화원읍이고요. 대실역 대 화원역입니다. 달성군의 군은 동일하고요. 자, 주변에 성서 1, 2, 3차의 아파트가 두 아파트 모두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대구 외곽 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대구 산업철도 설화 명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한번 찍어드리면 대실역 쪽 인근에 지금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 설화 명곡역과 화원역 사이에 정확히 명칭이 화원동아 IWC 주상복합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이 두 아파트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향후 가치가 좋을까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 내용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파트입니다. 달성군 아파트 하원 동아 IWC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그리고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자, 입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동일하게 화원읍, 다사읍, 달성군이고요. 군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하원 동아 IWC 주상복합 같은 경우 대구 1호선 하원역과 설화 명곡역 600m 떨어져 있고 죽전 하우젠트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는 대구 2호선 대실역 383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하원 아파트가 24년도 10월 달에 예정돼 있고요. 올해입니다. 그리고 죽곡 하우젠트 같은 경우에는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12월 달 18년차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68세대, 605세대, 4개 동 41층, 6개 동 21층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41평 전용 공급 면적이고 전용 면적 30평대. 동일하게 죽곡 하우젠트 같은 경우에도 42평 공급 면적 그리고 전용 면적이 33.88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일반 상업지와 3종 주거지 용적률은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하원 동화 IWC 분양권이 5억 9천에 거래가 돼서 최고점 대비해서 0.17% 하락된 현재 지금 5억 9천에 형성이 돼 있다. 22층이요. 지금 41평의 분양가가 5억 6,990만 원이었으니까 나름대로 분양가가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선방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 특징을 보이고 있고 신축 아파트로서의 어떤 하원 동화 IWC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그래도 분양권이 방어되고 있는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주곡 하우젠트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 보유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4억 6,700만 원 4층입니다. 한 22% 정도 최고점 대비 떨어졌고요. 근데 그 주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갭률이 거의 80%가 넘기 때문에 전세가가 3억 8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전세를 주고 과연 한 1억 정도의 1억에서 8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내가 묶어놓고 과연 이 주곡 하우젠트 아파트가 상당 기간 지나간다고 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기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주곡 하우젠트 아너스빌을 매도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화원 동화 IWC로 옮기시고 그리고 주곡 하우젠트 아너스빌의 매도 금액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한 지역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마시고 좀 분산해서 가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대구에서 온 사연 만나봤습니다. 지금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두 채를 모두 보유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고민까지 저희에게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방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 무리해서 두 채를 모두 보유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주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전세를 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도 가격이 나중에 오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적정가에서 매도를 진행해 보시고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갈아타기는 찬성의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인천인데요.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한양 2단지 여기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성시 남양읍 신회리 토지도 있는데 여기 언제쯤 팔면 좋을까 문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파트와 토지 이 두 군데의 전망과 매도 시기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실 때 그 산곡동이 아니라 청천동으로 보냈어요. 청천동 한양 2단지는 없습니다. 산곡동이 맞고요. 네네. 일전에 제가 부평구 청천동의 아파트들에 대해서 재개발, 청천 1구역, 2구역, 산곡 3구역, 6구역인가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 지역이 약 12,000세대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주변에 지금 산곡역 주변에 산곡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들어가면서 관공서와 그리고 복합 쇼핑몰도 들어가고요.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고 5층 단층짜리 그리고 한 21개 동이 있는 아파트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 있죠. 아파트고 산곡역에서 인근에 있고요. 바로 앞에 좀 넓혀 키워볼까요? 분양단지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지금 산곡구역 재개발 산곡구역 약 2,000세대가 한 2,500세대가 들어가는 산곡구역이고요. 시공사는 지금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된 단지 재개발 단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고요. 지금 바로 뒤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기 인천이나 부평구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고 내용을 얘기해도 될 겁니다. 군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뒤쪽으로. 요 내용도 인접해 있는 요 내용은 마지막에 제가 그 고시공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720세대. 세대수는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곡역에서 약 한 6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한 12,000세대가 들어오는 청천 상곡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1개동 최고 5층의 아파트로서 용적률이 109%,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를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지 지분이 무려 약 평균 대지 지분이 23.3평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보통 아파트들을 했을 때 한 20평 이상의 대지집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네라고 하는데 약이죠. 약 23.3평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비 안전진단 끝났고 2차 정밀 안전 진단이 끝난 후에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용적률 그리고 대지 지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은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를 정리했을 때 일단은 청천동과 상곡동 일대에 말씀드린 대로 한 12,000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을 탈바꿈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현장 주변에 있고요. 건축비가 상승되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 상태에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재건축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 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군부대 인근의 아파트가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이 군부대가 이전이 됩니다. 자, 2024년도 올해 4월 3일 날 나와 있는 인천시 보도자료입니다. 총 9페이지에 대한 보도자료고요. 자, 보시는 대로 부평구 중심에 약 130만 제곱미터, 약 한 46만 평 정도 되죠. 이 면적에 있어서 비워진다, 군부대가. 특히 지금 상곡동에 위치한 약 85만 제곱미터의 군부대, 지금 한양 2단지 뒤편에 있는 아파트가 85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약 20만 평이 좀 넘죠. 이 면적이 공원 녹지 그리고 부평 르네상스의 시동을 걸 수 있는 나름대로 개발지로 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슈와 주변의 이슈와 그리고 군부대까지 이전하면서 아파트가 나름대로 재건축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 전망,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시던 밝은 어떤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시내리 토지 물어보셨죠? 남양 화성시 남양읍 시내리 토지입니다. 자, 위쪽에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파랗고 노랗고 한 이 지역이 뭐냐면은 1680만 평. 1680만 평의 어마어마하죠. 한 평의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바로 인근에 우리 지금 위치를 표시한다고 하게 되면 이 일종 주거지역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지금 위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주변에 바로 인근에 지금 신세계에서 들어가죠. 신세계에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지금 내년도부터 내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바로 인근에 화성 국제 테마파크 2025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029년도에 1차 부분 개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34년도에 완전 개장을 목표로 국제 테마파크가 신세계에서 거의 5조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입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 물건에 본 토지의 개별적인 특징을 들어가면 제한 구역 그린벨트 토지고요. 그린벨트에 대한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는 요건과 여건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이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토지는 477평, 지목은 밭입니다. 전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토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0년도 9월 달에 평당 6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2억 9천에 지금 매입을 하셨고요. 토지를 본다고 하게 되면 477평 개발 제한 구역이고 공유인수 2명이 갖고 계시고요.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전면 같은 경우는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는 맹지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2024년도, 지금 23년도가 나 있는데 24년도에 26만 5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토지의 어떤 세금 내는 가격이 평당 26만 5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주변 유사거래, 주변에 본물건 같은 경우에 시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도로가 접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긴 하지만은 약 평당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본 토지처럼 도로가 없는 맹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60에서 8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 맹지 등 현 시점에서 차익 실현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인근의 화성국제 테마파크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착공, 2029년도 1차 개장, 2034년도 완전 개장의 어떤 주변의 개발 이슈에 따라서 기간적으로 매도 전략을 정해서 어떤 매도의 어떤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상담은 아파트 하나, 토지 하나 이렇게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 등 다양하게 따졌을 때 사업성이 괜찮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거기가 또 공원 녹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아파트는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까지도 상담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이고 맹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주변에 개발 이슈들이 있어서 호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으로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고 계신 박성규 대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세미나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박성규 대표의 부동산 무료 세미나에 참여해 보시죠.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오후 2시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열리고요. 박성규 대표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8504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갭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억 원대 갭 투자로 25평 기름역 롯데캐슬 클라시아와 또 길동 이편한 세상 강동 에코폴에 강동역 레미안 팰리스 이렇게 3곳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자처로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갭 투자면 앞으로 또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 그걸 바라보는 안목이 좀 필요하겠어요. 질문이 단순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지금 물건을 공부를 하시고서 올리신 거예요. 딱 보면 그게 보이시는군요. 네, 분석을 하시면서 금액대가 어느 정도 맞는 그리고 지금 본 3개의 물건은 거의 신축 물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2개는 신축, 하나는 아예 초역세권.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 상태에서 올리신 질문이다. 저도 이 받아보고 나서 어느 정도 좀 고민이 많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네. 단순함이 나만이 아니라 내 물건을 내가 투자했을 때 다음에 나의 물건을 사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뭘로 볼 것이냐, 어디다 포커스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복잡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복잡한 건 저만 복잡하면 되고요. 이 시청자분께서는 심플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3가지 아파트 위치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름역입니다. 기름역 롯데캐슬 클라시아. 만 3년이 안 된 아파트예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두 번째 이편한 세상 강동 에코폴의 위쪽으로 길동공원 쪽이죠. 길동공원 쪽으로 위치가 지금 역사가 구분다리역 쪽이니까 요쯤 될 겁니다. 위치가 요쯤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강동역 레미안 강동 팰리스 아파트 강동역에 붙어 있습니다. 강동역에 붙어 있는 아파트 세가의 입지. 봤을 때 성북구하고 강동구네. 성북구 아파트와 강동구 아파트입니다. 강동구 아파트. 자, 과연 어느 아파트가 과연 우리 시청자분의 4억 투자에 있어서 선택이 될지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또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눈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좀 이거 화면을 좀 당겨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나눈다고 하는 거를 제가 하나로 묶어 달라고 했습니다. 왜? 한 번에 다 봐야지 여기구나라고 하는 게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성북구 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대로 3년차 아파트고요. 만 3년이 안 됐습니다. 2029세대 19개 동 최고 37층 아파트입니다. 가장 새 아파트 중에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공이 지금 새 아파트에 있어서 25평대를 공이 제가 분석을 했고요.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향후 신축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호재까지 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현 시점에 없습니다. 자, 가격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8층이 최근에 10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1억 9천 그리고 마이너스 15.32%가 하락했습니다. 본 아파트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지만 가장 신축이고요. 대단지 아파트다. 그리고 인근에 도정비 사업이 있는 사업이 지금 즐비하고 있는 아파트에 간접적인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강동구로 넘어옵니다. 강동구에 이편한 세상 강동 에코폴의 아파트입니다. 자, 5년차 아파트고요. 366세대, 세대수가 좀 작죠. 그리고 6개 동에 21층, 최고층 21층이고 현재 지금 7층이 9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됐고 약 최고점 대비해서 3억 5천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7%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주변에 9호선 강일 연장선 그리고 길동 생태공원역이 인근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교통호재가 특징이 있는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새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레미안 강동 팰리스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일단은 새 아파트 중에 일단은 가장 강동구 천호동 5호선 강동역에서 180m 강동역 중심과 본 아파트 단지의 중심을 찍었을 때 나오는 거리가 180m이기 때문에 거의 초역세권 아파트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8년차 아파트입니다. 999세대, 3개동 45층 아파트, 그리고 일반 상업지에 있는 현재 지금 12억 3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41층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 17.73% 정고점 대비해서 한 2억 6천이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새 아파트 모두 말씀하신 대로 4억대, 5억대 이내, 4억과 5억 사이에 갭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그럼 어딥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신축, 거의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를 본다고 하게 되면 지역, 입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다음에 매수자, 차차기 매수자도 일단은 입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먼저 질문에 들어갈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 중에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새 아파트보다는 오래되긴 했지만
레미안 강동 팰리스를 선택하시는 게 향후 나름대로의 자본이득과 향후 출구 전략에서도 충분한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개의 아파트를 두고 갭 투자를 어디에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세 개를 표로 저희가 정리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요. 물론 각 아파트마다의 이점과 특징들이 있었지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레미안 강동 팰리스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부동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입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예전 방송에서도 박성규 대표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잘 고르셨으니까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매물 비교 분석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문자 드립니다. 개포 4동, 양재 2동의 다세대 주택 중에 어디를 매수해야 할까요? 개포동은 투룸이고 양재동은 1.5룸입니다. 하셨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지역 비교를 이렇게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 두 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매물 비교 분석을 잘한다고 칭찬하셨으면 매물을 주셨어요. 주소를. 개별적인 주소를 주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네, 텐데. 그래서 지역을 여쭤보셨어요. 개포 4동과 개포 양재 2동. 개포 4동과 양재 2동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뭘까요? 이 지역이 ICT 복합 개발 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양쪽이 다 올해. 또 양쪽 지역이 다 도정비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구역 가칭 구역이 진행돼서 지금 동의서가 지금 진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 지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 다음에 주실 때는 정확한 주소까지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고요. 하나 좀 마음에 걸려서 하는데 전 상담 그렇고 전전상도 그렇고 제가 비교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타 아파트들이 나쁜 아파트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남구 개포 4동과 서초구죠. 서초구 양재 2동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면동도 한번 가봤었죠. 우면동도 한번 가봤었고 일단 좀 넓혀볼까요? 자, 단지 다 없애고 교통망 없애고 경매 다 없애고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로 가고요. 자 아직 성남이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가락시장역 양재역.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양재 2동과 개포 4동의 위치를 제가 열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양재 2동을 그리면요. 서초구.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네, 이쪽 청계산 밑에까지 쭉 내려옵니다. 네. 양재 2동이. 자, 개포동 한번 가볼까요? 개포 4동을 가면 색상을 바꿔서 개포 4동을 간다고 하게 되면 바로 양재 2동 건너편 쪽으로 양재천 끝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제 제가 이쪽에 지금 지나가려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옆 그 펜스가 쳐져 있어요. 요 지점. 여기 구룡마을입니다. 구룡마을. 그 말도 많던 구룡마을이 이제 펜스가 쳐졌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면서 펜스가 쳐졌네. 어제 날짜씩 지나가면서 봤고요. 자, 개포 4동의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인근에 개포 주공아파트들의 재건축 단지 레미안부터 해서 DH 퍼스트 티어 아이파크까지 쭉 해서 지금 새로 재건축된 아파트 약 20억대에서 30억대 아파트들이 질비한 위치에 바로 인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양재 2동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색상을 좀 바꿀까요?
양재 이동.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빌라 투자에 있어서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재 이동의 374번지 그리고 382번지가 최근에 올해 2월 29일 날부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그렇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280번지와 352번지 일대의 모아타운의 신청 결과는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 면적의 거의 30%에서 50%가 넘기 때문에 최근 4차 모아타운 선정 기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바로 위쪽에 개포 4동의 가칭 3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모아타운에 일단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 제가 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지금은 이 지역 양재 이동과 개포 4동을 나눌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양재 이동과 개포 4동을 전체를 보고 향후 직접적인 호재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구역을 위치를 선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양재 이동이다, 개포 4동이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내에서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되는 곳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서 준비를 좀 하나 했습니다. 자, 양재 이동입니다. 양재 이동에 지금 보시는 대로 다세대 물건들이 많은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구역 지정된 다세대 아파트가 많은 다세대 빌라가 많은 양재 이동의 주택가를 표시해 놨고요.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쪽에 보시는 대로 AI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추진 중인 주변에 여러 지금 관공서들이 있고요. 보시는 대로 주변에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면동 모아타운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자, 개포사동 같은 경우는 46만 제곱미터가 현재 지금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바로 양재 이동 바로 위죠. 자, 요 그림입니다. 양재 이동과 지금 위쪽에 개포 4동의 여러 가칭 구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니라 이 구역별로 동의서가 지금 걷어지고 있는데 가장 주거 환경 개선이 우선시될 지역이 어딘가 구역이. 두 번째, 주민 동의율은 과연 얼마만큼 됐을까? 세 번째, 사업 진행 가능성이 높은 구역이 어딜까를 따져보시고 대지 지분, 공시지가, 주택가격, 공시가격 등등의 분석이 들어간 후에 이 지역의 물건을 매수하시는 게 정확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 만나봤습니다. 두 동네를 놓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개포 4동과 양재 2동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히 지역과 지역을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지역 안의 상황들을 잘 비교 분석해보고 나서 신중하게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 쉽지 않으시죠? 두세 개의 물건을 놓고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에 또 저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32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70대 초반인데요. 여기를 처분하고 10억 원대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나머지는 투자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생각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워낙 좋은 아파트라서요. 그럼요. 네. 아까울 정도로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2호선 잠실나루역 그리고 8호선 뭉촌 토성역 인근에 있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약 주변에 또 올림픽공원 그리고 병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3차 병원이긴 하지만 서울 아산병원이 바로 인근에 있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6,800세, 거의 7,000세대 가까운 아파트로서 한 17년차 아파트입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거의 한 350명 정도가 지금 아파트를 검색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뜨고 있네요. 자, 본 아파트 32평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최근 1개월 실거래 평균 가격이 22억 7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고 70대 초반의 부부시고요. 20억대에 매도한 다음에 10억대 정도의 아파트로 이주를 하고 어디로? 그렇죠? 자, 공세권, 역세권, 병세권 등등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조건의 아파트들을 주변에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처를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두 번째 적이고요. 자, 정주 여건을 낮추고 현금 흐름, 특히 월세나 금융 수익으로 등에 의해서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방송상 짧은 시간 내에 어디입니다, 어디로 가십시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라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10억대 아파트를 어디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지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곳이 있을 텐데 어느 지역인지. 두 번째, 현재 지금 우리 그 정주 여건과 평형대를 낮추고 갈 수 있는 역세권, 병세권, 공세권의 단지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 현금 흐름에 대해서, 나머지 현금 흐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이게 나와야지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지금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문의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송 상담보다는 제 사무실에서 대면 상담을 한번 진행하시는 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향후의 자산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까지 만나봤는데요. 방송 이외에도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상담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고 계신 물건들을 정리해서 022128-8504번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박성규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해 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예약 꼭 해주셔야 하니까 022128-8504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저희 문의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는 거 아시죠? 022128-8504번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편리하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친구 추가하셔서 저희 전문가와 직접적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통해서 또 방송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도 진행해 보시고 방송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김인만의 시드머니 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인데요. 경제 분야 최고의 트렌드 리더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의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모시고 전 세계 금융시장과 또 경제 분야 화두로 자리 잡은 미 연준의 정책 전환 스탠스를 필두로 불확실한 세계 경제 정세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안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 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토마토 집통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약 통장의 월 납입액이 현재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납입액이 늘어나는 건 1983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청약 당첨까지의 납입 기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